땅속에 묻혀 머리만을 내밀고 한이 서린 듯 두 눈을 뜨고 있는 시체. 그런 그의 눈을 감겨주고 맨손으로 흙을 쥐어 덮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를 갖춰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듯 했지만 차가운 흙 아래, 그것도 벽 안쪽에 대충 덮이는 그의 시체를 보면 실상은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그의 친구, 아니 전우를 이런 식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가 위치한 곳은 한국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많은 이들이 파병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었죠. 지상은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 그 와중에 장례를 치를 수 있을 리가 만무했고 하물며 전우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지도 못하는 상황은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미군의 눈에 띄지 않는 보급로 안에 숨어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는 것뿐. 이런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Anh có sao không? Nó đang nhìn tôi. Không. Đồng chí dưới này quá lâu nên bị yên loạn rồi đấy. 직접 뜬 눈을 감겨준 이들 이외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묻혀있을지 모르는 어두운 땅굴 안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죽어갔을 전우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으니 말이죠. Nào! Chúng ta đã làm hết sức mình rồi không? Chúng ta không để thế để nó như vậy. Tôi phải cầu nguyện cho nó. Nó sẽ thép phá mình nếu tôi không cầu nguyện. Anh là kẻ bị ràng buộc trong mê tín. Chúng ta phải ra khỏi đây hay sẽ bỏ chết ở trên này. Anh biết không? Từng lớn cái chết trong đời mà nó chết. Cái chết danh dự dưới làn đại quân thù. Anh làm yếu đi chính nghĩa giải phóng khí tờ lấy ma quỷ. Tôi sẽ chống coi thường người đã chết cho cái tự hào của anh. 살아남아 미군과의 전투를 이어가려 하는 전우 콴과는 달리 다우는 죽은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좁디 좁은 땅굴 안에 가둬놓은 것은 적군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어떠한 미신 때문이었죠. 죽은 자가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방황하게 된다는, 어찌 보면 흔하지만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저 그런 미신이었죠. 그때 지상에서 터지는 폭격 소리조차 미미한 진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 말이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땅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모될 대로 마모된 다우의 정신이 미신과 합쳐져 그의 감정을 공포라는 색으로 물들인 것이었고, 결국 자리를 벗어나 먼저 떠난 콴을 애타게 부르는데요. 죽은 이들을 마지막까지 보살펴주겠다는 그의 의지는 공포 앞에선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금세 콴의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대답이 없는 콴이었지만 애초에 이곳에 남아있는 전우는 콴과 그 둘뿐이었기에 눈앞에 있는 이가 콴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 따윈 없었죠. 하지만 불을 켜자 그의 눈앞에 놓인 광경은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막다른 길.
다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길 위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젠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그 존재를 말이죠. 그리고 이때 콴 역시 놀랍게도 다오의 환청이라고만 생각했던 알 수 없는 울부짖음을 듣게 되었고, 뒤이어 들려오는 비명이 다오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다오는 자신을 둘러싼 일문의 존재들이 본인이 그토록 편안한 안식을 기도했던 전우들의 영혼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완전히 열이 빠져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겨우 땅굴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땅굴 안이 아닌 땅굴 밖에서 다오의 팔을 낚아챈 일문의 존재. 콴은 서둘러 나와 주위를 살펴보지만 다오의 흔적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그저 전설로만 치부되던 미신이 사실이었던 것인지, 정말로 전우들이 유령이 되어 자신들의 원한을 본인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괴성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것이 환청 따위가 아닌 진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며 전의를 불태우던 콴 역시 공포에 빠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죠. 숨통을 쥐어오는 공포에 못 이겨 결국 총을 난사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수십 발의 총알 세례. 그렇게 흐려지는 일식 속에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온 괴물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무장한치 다가오는 미군의 손에 들려있는 거대한 스피커였죠. Medic, come in, Sergeant. Holy shit! Can't believe it actually worked. 땅굴 안에서 들려오던 모든 소리는 미군의 심리작전이었으며, 그 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각에 불과했죠. On the left, just you and him. Gong-ai Kam. A.G. Minan. 다오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죽은 전우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결심은 공포심에 짓눌리고 그들을 의심했으며, 고작해야 조잡하게 만들어낸 스피커 함정에 전우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보급로까지 들켜버렸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패배는 없었습니다. What the hell is he saying? 하지만 미군 역시 마음이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적군이 멋대로 착각한 것이라고는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욕한 작전이었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죠. Major, maybe we could just let him finish. Seems like some sort of sacred goop shit. You're fucking kidding, right? You want us to chant too? Let's go. Sorry, Charlie. 과연 이들이 겪은 모든 공포가 단순히 소리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환각일 뿐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며 또 어떤 면에서는 참신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완더링 소울 작전은 성공으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실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심리작전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단편 영화 완더링 소울.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기 전 베트남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월했던 일본 제국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미국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해당 전쟁에서는 유독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충돌을 염려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된 구찌 터널 때문입니다. 구찌 터널이란 무려 250km에 달하며 정글의 나뭇잎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땅굴로 전쟁 당시 보급로 혹은 게릴라 전술로 사용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싸우고 싶을 때 언제든 나타나고 불리할 때는 숨어버리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한 미군의 작전이 바로 영화에서 사용된 완더링 소울 작전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방황하는 영혼으로 어디 판타지물에서나 등장할 법한 작전명이지만 그리 비인도적이지는 않으면서 섬뜩하고 또 효과가 좋았던 작전으로 죽은 자가 고향에 묻히지 못하면 영혼이 그 땅을 방황한다는 베트남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미신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섬뜩한 귀신 소리를 흘려보내는 것뿐이었지만 이 소리를 재생한 뒤 실제로 무려 150명에 달하는 베트남 병사들이 악몽에 시달리다 구찌 터널에서 빠져나왔다고 하죠. 이 정도면 튀어나올 만하네요. 비현실적인 공포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느꼈을 그 감정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표현한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